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금요일날 4.6%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한시름 놓으셨을 겁니다. 물론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7월 29일날 바닥이 나오고 나서 7월 31일날 거의 한 26% 정도 상승한 가격대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거 22평은 수월하게 회복된다. 그리고 62평까지도 V자 반등이 나올 거다. 정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평까지 이격이 좀 과하게 벌어졌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그리고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수익에 대한 규모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런 거 있죠. 6월 23일까지 올라갔었던 거, 4월 달에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급등, 쉬었다가 또 급등, 쉬었다가 또 급등. 사실상 여기는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뭐가 나왔죠? 5월 거의 한 말 정도 돼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나오면서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급락은 안 나왔을 겁니다. 산이 너무 높아진 만큼 골이 깊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딱 구분을 지으셔야 될 건 이런 시세가 앞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시세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나왔었던 시세, 작년 9월부터 새롭게 시세를 만들어냈죠. 그 전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23년부터 24년도까지, 24년 한 7월 정도 됩니다. 이때까지는 HBM만의 상승 구간이 나왔었어요. 근데 25년 9월 달부터 26년 6월 달까지 여기까지의 상승은, 이때의 상승을 보더라도 거의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5배 올랐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물론 HBM도 메모리 반도체지만 HBM하고는 메모리 반도체는 다르죠.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더 강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2평도 먼저 돌파를 했고 62평과의 이격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직까지 25% 정도의 추가 상승이 들어와야 됩니다. 62평을 수렴하는 데까지는. 62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더디게 움직이면 꺾여서 내려오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주가가 올라갔다 찍고 빠질 거예요. 왜 그러냐? 고가 딱 찍고 지금 30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 30일이 더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이 가격대에 버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보자마자 폭등해요. 이건 왜 그러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기간을 봤을 때 지금 50%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그 50%의 기간 동안 여기 D램 가격은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좋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어요? 폭락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기회죠. 단지 내가 보고 있기에 짜증난다. 왜? 보세요. 거래 대금이 들어온 양을 보자고요. 올라올 때 많이 늘었죠. 더 올라오니까 더 늘어요. 또 올라가니까 더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4월 달까지의 평균 거래 대금, 그리고 5월 달부터의 평균 거래 대금이 월등히 높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고가로 가면 갈수록 170만 원대, 200만 원대, 250만 원대, 3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고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과정에서 폭락을 시켜버렸죠. 여기부터는 마진율이 너무 높아져서 나온 하락입니다. 마진율의 피크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양을 늘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길게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미래 성장성. 미래 성장성은 뭡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이 나빠요? 그래서 빠졌어요? 아니에요. 실적은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실적은 그것보다 더 좋죠. 그러면 지금은 HBM보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너무 폭발적이다. 그러면 이때 마진율이 80%대가 찍혔기 때문에 마진은 피크를 쳤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하락이 안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좀 그런 악재가 있었죠.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결이 됐다. 이걸 하이닉스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쭉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날마다 족족 올라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통제, 시세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건 이 시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지금 8월 한 중순인데 이때까지 보낸 시간을 또 한 번 보내잖아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뭐가 나와요? 삼성전자 실적 나와요.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게 맞고요. 왜?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을 거니까. 그리고 8월 말 되면요. 그 정도 기간 지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HBM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3년이면 본전 뽑거든요. 그럼 3년에 본전 뽑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마진이 늘어납니다. 투입된 자금, 투하 자본이 전부 다 끝나는 시기가 3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를 7년으로 봅니다. 그럼 이 7년 동안, 나머지 4년 동안은 나오는 족 다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돈을 빌려서라도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날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닥이다. 그리고 지금 160만 원대를 보다 보니까 여기 130만 원, 120만 원 이런 가격대가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못 사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기 내용을 보시면 240만 원대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 딱 지나니까 가격 얼마까지 빠졌어요? 80만 원까지 빠졌어요. 삼성전기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성장성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성장하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격이 올라가서 마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수량, 즉 물량을 늘려서 매출 규모를 키우는 구간까지 왔어요. 이러면 당연히 마진율은 떨어지겠죠. 이 전철을 똑같이 먼저 밟았었던 데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마진율이 90%까지 갔다가 큰 조정을 한번 겪고 지금 70%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HBM, 삼성전자 HBM이 필요하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MLCC, SSD죠. 그리고 PCB 다 삼성전기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왔죠? 여기 계속 신고가를 쳐버렸고 이런 결과 24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들어온 결과 거의 한 단기간에 조정폭이 너무 세게 들어왔죠. 이때 당시에 코스피에 대한 등락폭 자체도 거의 한 43%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빠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기회의 구간이 됐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25년도에 9월 달에 내가 하이닉스를 30만 원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단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물을 받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절대 지금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니고요. 실전에서의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삼성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기 보면 어때요? 바로 매수관 잡죠. 106만 4천 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보면 제가 7월 29일 날 정확하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7월 29일 날 삼성전자 매수했죠. 20만 8,500원. 지금 2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30% 정도 수익 구간 나와요. 하이닉스 140만 원대, 지금 16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대 수익 구간에 보유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건 왜 했느냐? 양을 늘려야 되거든요. 증설하거든요. 장비 더 필요합니다. 소재 부품 마찬가지예요. 이걸 뭐라 그래? 소부장. 그래서 산 겁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20만 원대 훌쩍 넘었습니다. PSK 장비주 마찬가지고요. 이수페타시스 PCB, 삼성전기도 여기 정확하게 매매 구간 잡았죠. 그런 결과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46% 확인하세요. 예상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기 이렇게 올라갈 거야? 몰랐어요. 근데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상한가를 하루 쳐버렸죠.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종목군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삼성전기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다음 주 본격적인 매수 예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7월 31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8월 14일 날 삼성전기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렸죠. 하이닉스도 62평을 전후로 해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 물량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뭘 해야 된다? 하이닉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AI입니다. 왜? 원전 시공 쪽으로 묶여서 시세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AI 파생되어 있는 종목 구성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4%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주도주 매매, 그리고 주도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는 반도체, 로봇, 원전, 화장품, 바이오 이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AI, 로봇 AI, 원전 AI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대장이죠. 한국에서 AI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3분기 실적 좋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 구간을 밟아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고 하이닉스의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과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문자로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 이 화면입니다. 삼성전기 어때요? 46%. 단기간에 나왔죠.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쭉 보면, 자, 8월 3일 날 정확하게 매수 구간 잡았죠? 19만 7,900원. 지금 얼마? 28만 원입니다. 거의 한 4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었다는 점. 자,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도 지금 이 구간을 딱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은 어디예요? 62평까지. 62평을 돌파하고 나서, 즉 여기서 안착하고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62평까지는 빨리 올라가는데 안착하고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직접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과 함께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제가 문자로 바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SK 하이닉스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모두 다 여기 정확하게 보세요. 신고가를 거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 100% 이상씩의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바닥은 나왔다. 확인 과정도 거쳤다. 62평 돌파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모든 부분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